안녕하세요. 운명을 그리는 남자 황금우추 남택수입니다. 상담실에서 만나는 20, 30대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운이 약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래도 결혼은 이때 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저 결혼 생각 없는데 무슨 옛날 시대도 아니고 일이나 커리어가 더 중요하죠. 사실 이 말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여자가 결혼도 하고 일도 하고 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애초에 그 여자분은 사주 구성에서 배우자 자리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꼭 결혼 됐고요, 약간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억지로 그런 게 아니고요, 본능이에요. 심지어 10살짜리 어린 여자애도 배우자 덕이 없으면 난 결혼은 안 하고 일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정말 결혼까지 이어질 만한 인연도 옆을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을 많이 만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되게 설득해서 잘하길 바랬는데 저 욕 그래서 엄청 많이 먹었어요. 옛날 시대도 아니고 무슨 여자가 꼭 결혼해야 되고 꼭 애를 낳아야 되냐고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아니 그런 생각 없다니까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상대방이 배우자 운이 살아있는 시기에는 설명할 새도 없이 그 사람이 배우자 운이 좋아서 내가 그 사람이 괜찮아요. 제가 상담할 때 아이고 이렇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자분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 봤는데 남자분이 배우자 덕이 좋대요. 그래서 저 같은 여자를 만났나 봐요. 하하하하. 야, 그게 아니고 자기 아들한테 좋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결혼한 여자분들은 다 아는 얘기일걸요? 아이고 또 어느 또 훌륭한 처자가 또 남자 운에 낚여가지고 그 집에 헌신하러 들어가는 건데 여자분들은 내가 괜찮아서 나 같은 여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댁이 말한 줄 알아요. 아니고요, 남자가 배우자 덕이 좋다는 얘기는 여자가 고생할 거란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결혼 생각이 없어요 라고 단단히 말씀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 배우자 쪽 덕이 약해서 본능적으로 말로 방어벽을 세운다는 게 정말 많습니다. 정말. 엄마가 그런데 저는 늦게 결혼하는데요,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고 돈을 많이 벌 건데요, 요즘 돈을 버는 여자가 결혼 잘한다던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반대로 결혼 운이 좋은 여자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네, 전 결혼하려고요. 네, 저는 애를 2명까지 낳으려고요. 네, 전 이번 년에 결혼하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각자가 각자의 사주에 맞게 말할 뿐이에요. 저런 결혼 생각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옛날에는 엄청 막 열심히 막 그래도 막 이게 왜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네, 그럼 일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왜냐면 그런 기본 운이 이런 거를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없다는 걸 제가 인정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해합니다. 자기 사주대로 사는 게 정상적이니까요. 다만 그 말이 평생의 선언이 되지 않도록만 조심하면 됩니다. 사주구조라는 게 되게 신기해요. 이미 그 구조대로 나의 뇌를 구성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3가지 운이 있습니다. 부모덕, 배우자운, 그리고 일운. 엄밀히 말하면 3가지죠. 이게 하나가 되면 하나가 안 되고 이런 게 원래 인생이 이렇더라고요. 길이 있으면 흉이 있고 흉이 있으면 길이 있어요. 일의 판이 크게 열릴 때는 사랑의 감도도 둔해지고 사랑이 뜨겁게 붙을 때는 부모나 혹은 일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다 좋아지는 경우는 막상 따져보면 꼭 많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요, 원래 그렇지 못한 거예요. 원래 화장실에서 밥을 먹는 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너지의 배분 문제예요. 오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이 크면 진입과 성장 에너지가 쏠립니다. 화가 높으면 발화와 표현이 앞서고요, 토가 두꺼우면 지금을 지키는 힘이 강해집니다. 금이 예리하면 선별과 규칙이 확실히 서고 수가 많으면 연결과 감성이 깊어져요. 자신의 과부족을 정확히 알면 어디에서 힘을 빼고 어디에서 더해줄지 차분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결혼 지금 미루는 게 과연 답일까요? 일에만 쏟아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인연을 만드는데 어느 때가 있다면 쓰면 어떨까요? 만약에 뒤로 안 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일은 중요하니까 커리어를 쌓아야 하니까 하면서 인연의 창을 뒤로 밀어두시는데요, 귀인의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주에서 보면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죠. 한 곳에만 몰아주다 보면 다른 영역은 자연스럽게 메말라갑니다. 특히 배우자 운이 약한 시기엔 더욱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질문, 결혼식만 올리면 여자분들은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솔직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여자친구랑 3년을 만났어요. 단 하루를 결혼을 잘못하면 우린 헤어질까요? 아니에요. 결혼 날짜 안 중요해요. 그냥 싼 날 아무 때나 해요. 예식은 단순한 이벤트고요, 결혼 운은 타고난 사주 구조입니다. 구조가 맞으면 생활이 붙고 구조가 비면 그냥 껍데기만 남아요. 제가 오랜 시간 현장에서 본 진짜 결혼운의 최소 조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 같이 살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데 떨어지면 뭐 조상이 구했다는 이상한 얘기 하는 분들 있어요. 혹시 좋은 사주가 떨어져 살 것 같으세요?
같이 사는 건 기본입니다. 내가 모자란 운을 저 사람이 갖고 있고 저 사람이 모자란 운을 내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떨어져요? 떨어지면 운이 떨어지는데. 함께 사는 시간은 목과 토의 관계처럼 서로가 에너지를 교류하면서 붙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각자 루틴만 돌린다고요? 연애 이하일걸요? 둘이 뭐하러 만나요? 협의된 거래 관계에 가까운 상태가 되죠. 불꽃은 있어도 불씨가 남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건데요. 몸이 붙었어요. 뇌도 붙어야 돼요. 뇌도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상대한테 열어야 됩니다. 여는 게 뭐예요? 돈을 합치는 거예요. 여러분 엑셀 부부라고 아시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되게 조심하시거나 고민해야 될 게, 사랑은 하는데 같이 미래로 투자할 생각은 없다. 사랑은 하는데 엑셀로 나누고 미래에 대한 돈의 투자를 할 여부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 왜 같이 사세요? 여러분 다들 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동업, 우린 웬만하면 혼자 하라고 하죠. 동거, 뭐하러 살아요? 이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했으나 같이 살지 않거나 돈을 합치지 않은 것을 동거라고 합니다. 셋째, 진짜 중요한 거, 아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커플 세트와 패밀리 세트가 다르잖아요. 커플 세트는 2인용, 패밀리 세트는 3, 4인용. 가족이라는 단어를 둘이라고 꼭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뭐 현실의 사정은 각자 다르죠. 아마 이런 여자분들 되게 있으실 거예요. 40살까지 그냥 결혼하지 않고 딩크로 살기로 했어요. 자, 근데 갑자기 40살에 여자분은 애를 낳고 싶어지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남자는 근데 그때 애 낳고 싶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남자분은 초이스거든요. 여자분이 만약에 애를 낳고 싶다면 정말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합니다.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남녀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처음부터 그냥 아이 없이 살자 하더니 그냥 쭉 살아요. 둘이 세상을 같이 협의하기 위한 동거와 동업이죠. 동업을 결혼으로 바꾸는 거는 아이입니다. 저희 결혼 잘 사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부로 그 돈을 갖고 바로 이체하고 헤어지시면 특별하게 문제가 있을까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애 낳지 않고 같이 투자하지 않은 여자분들이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나는 헌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우리는 돈만 같은 통장을 쓰거나 생활비만 서로 이체하고 주었던 엑셀 부부였던 거예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는데 엑셀로 서로 쓴 비용을 2분의 1방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귀는 거랑 뭐가 달라요? 가족이 합쳐진다고 말하기에는 합쳐진 것도 없고요. 돈만 딱 쪼개면 됩니다. 여자분들한테 불리해요. 그런 상황을 여자분들 절대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을 남자가 말해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남자분이 어떻게 나를 대할 줄 알고, 그죠? 여자분도 자기만의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뒤로 그러한 얘기를 어렴풋이 꺼내는 그런 남자가 있다면 만나시면 안 돼요. 알았죠? 혜주쌤, 그럼 요새 혼인신고 안 하는 신혼부부 많잖아요. 아니에요. 혼인신고는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이 혼인신고를 오히려 더 안 해요. 애를 낳고 나서 혼인신고라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다. 투자 때문에 나누는 거, 이건 인정해요. 이거는 투자를 위해서 서로가 협의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혼인신고도 안 하고 딩크를 하거나 딩크한 차로 엑셀 부부를 해서 각자의 투자한 돈이 각자 잘 지내고 있거나,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40대가 되면 그 남자가 결국 나를 책임지지 않고 서로 간의 관계가 각자 그냥 발만 담근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돈만 갖다 주는 경우는요? 그러니까 일부 생활비만. 일부 생활비만? 그런 게 되게 많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40대 때 저한테 질문을 오는 여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애를 낳기도 애매하고 투자하니까 싫다고 그러고 나 혼자 알아서 주식수도 한다고 하고. 요즘에 되게 많아요. 그럼 잘 보세요. 남자분들은 40 이후에도 또 계속 일을 하고 더 돈을 벌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계속 돈을 벌 거예요. 같이 그렇게 70살까지 함께 일을 하면서. 그럴 거면 결혼을 뭐하러 했어요? 각자 화이팅하고 잠만 같이 자고 각자 잘 살고 있잖아요. 둘이 뭔가 베이스 캠프 삼아서 각자 사는 건데요. 베이스 캠프 삼아서 각자 사는 게 무슨 부부예요? 베이스 캠프를 삼아 함께 나아가는 게 부부죠. 함께 무언가를 협의하고 타협을 하는 게 좋죠. 차라리 생활비만 갖다 준다 말고 너가 투자해 이렇게 돈을 주는 남편도 있고요. 함께 뭔가 투자하자고 서로 간에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이런다면 잘 되건 못 되건 서로가 공동체처럼 받아들이고 살 겁니다. 근데 서로가 생활비만 엠빵하고 아무 일도 없어요. 이게 여자분들한테는 더 나쁜 겁니다. 뭐냐면 당신의 미래는 그 남자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당신도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특히 1번 같이 산다, 2번 돈을 합친다는 두 축이 무너지면 결혼이라는 구조는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결혼과 투자, 세법 혹은 우리 집, 결과적으로는 돈을 합친 이유는 우리 집에 같이 살기 위해서예요. 그잖아요? 혹시 지금 이 관계가 이 구조에 닿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상대에게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붙어 살자. 수입과 지출을 합쳐서 같이 뭔가 파이팅 해보자. 이러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같이 발만 담글 거면 왜 결혼했어요? 굳이 결혼을 해가지고 걔가 하자고 해서? 아마 그렇게 말하시면 핑계일걸요? 같이 자기 집이 있건
같이 차를 사건, 같이 뭔가 다음 계획을 세우던, 우리가 미래에 대한 돈과 저축 혹은 투자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구체적인 생활 계획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결혼이라는 구조를 만든 게 아니라요, 동거와 동업이라는 구조를 만드신 겁니다. 생각만 나누는 부부가 아니라 구조를 단단히 굳히는 부부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자분들은 결혼식을 하니까 자기가 결혼한 줄 아는데 이게 바로 가짜 결혼입니다.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물어보세요. 애를 낳지 않고 결혼으로 60살까지 가는 것 가능할까? 없지 않죠. 100명 중에 몇 명? 혹시 1000명 중에 몇 명? 여기에 확률을 배팅하지 마십시오. 결혼을 가짜로 진짜로 나누는 질문 이제 세 가지 들으셨죠? 함께 사나요? 아이와 미래의 이야기를 같이 테이블에 올리고 있나요? 세 번째는 요즘의 시대가 그렇더라도요, 두 번째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돈을 함께해서 더 나은 가치의 자본주의에 살기 위해서니까요. 이 세 가지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결혼은 이미 생활 속에 있고 두 분은 합쳐진 게 맞습니다. 하나라도 상시적으로 비어있다면 어느 순간 관계가 막히게 될 거고, 그러면 사랑의 이야기가 합의를 위한 비용 계산으로 바뀝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그래 요즘 시대가 이러니까 남자가 또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 같이 계산해 줘야지, 맞긴 한데요, 그거 비용 계산의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우리의 무언가의 계획이나 준비는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이 꼭 상대한테 물어봐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부부분들은 아마 이 얘기 들으면 원래 그냥 하는 거 아닌가? 당연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게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댓글로 그거 당연한 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애 낳고 40대 중후반이 넘어가는 여자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징크적으로 40대 후반이 되면 알게 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분들이 말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전 항상 나쁜 놈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그냥 동거를 하세요. 결혼하지 말고. 결혼은 일회성 사건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사주구조를 바탕으로 가족을 이루는 겁니다. 나의 필요한 운들을 아이로 만들어서 우리의 운이 돌아가면서 목화토금수의 흐름으로 아이와 남편과 배우자가 서로 간에 돌아가면서 운이 돌아가는, 이런 게 진짜로 운의 시너지가 만들어지는 방법이죠.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몇 년도까지 결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맨날 이상하게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좋다 그래요. 거꾸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50살이 될 때까지 늦게라고 표현하실 거예요. 연도가 은근히 정해져 있고요, 시대가 원하는 나이도 생각보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면 어느 순간에 시간을 정하는 편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30대 때 50대를 위한 나는 또 무엇을 준비하는가, 이 두 가지 트랙으로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중요하신 결론이 되실 겁니다. 언제?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40대가 되기 전에 결혼해야지 되는 걸까요? 여자들의 마지막. 여자들의 마지노선이요? 아마 그 얘기하면 다들 충격받으실 텐데, 요즘 남자분들이 저한테 100명 정도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년 내년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5명에서 8명이 안 돼요. 정상적인 여자라면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남자는 정상적이라면 꼭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데, 문제는 100명 중에 100명은 다 연애하고 싶어 해요. 결혼하고 싶은 남자는 100명 중에 5명, 8명입니다. 여자분들이 그러면 90대 5, 90대 8로 이 시장에서 싸워야 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여자분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고 하는 여자분들이 충돌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연애한다고 해서 결혼한다는 장담은 이제 없는 시대인 걸 남자분들이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게 최근 시대의 트렌드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이 나이 있으신 40대 후반, 50대, 60대 분들의 점을 보면 그들 시대 때는 다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결혼하면 된대요. 근데 문제는 45살에도 늦게 결혼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손님 중에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 남자분들은 결혼이 상수가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었다고 다 느낄 때쯤 결혼을 합니다. 아니 내가 돈을 벌었다고 느낄 때쯤이 언제예요? 저도 지금 40대 중반인데 제가 돈을 벌었다고 느끼는 느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자기의 판단을 남자친구한테 말하기 어려워해서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도 이 남자랑 연애하다가 한 2년 만나면 결혼하겠지 했다가 4, 5년 만나다가 어느 순간 1이나 하자 그러고 넘어가지만 남자가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자분들은 남자분들하고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얘기를 내시고 자기 말을 하세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40대 후반부터 어떻게 돈 벌지, 50대는 어떻게 돈 벌지를 30대, 40대 초반부터도 준비를 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손님 중에서 괜찮은 남자는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36살쯤 결혼하지 말고 42살 운이 좋으니까 그때 해요. 그러면 다들 아니에요, 저 빨리 할 거예요. 이 남자가 10명에 1명 정도? 대부분은 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만나는 여자가 있거든요. 근데 42살이에요 그러면 네? 그것도 오케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애달파서 빨리 결혼하고 싶은 남자들은 부모님이 뭐 이혼했거나, 즉 자기가 어렸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빨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거나 이런 남자분들인데, 문제는 이런 남자분들이 희귀하다 보니까 결혼은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을 좀 덜 한다는 게 조금 요즘 세태의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20, 30대 사주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1번, 나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2번, 궁합 보느니 내가 그 남자의 사주나 궁합을 봐서 계획을 짜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벌써 곧 두세 명이 결혼을 하려고 해요. 잘 고르고 잘 가고 계세요. 근데 솔직히 사랑하니까 못 헤어지는 분도 있어요. 받아들이고 자기가 미래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혹은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계획을 여러분들은 말씀드렸어요? 그냥 무턱대고 일하는 여자가 괜찮다, 설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여러분들의 좋은 만남이 탄탄한 구조를 얻어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다 가진 사람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우추 남색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